자, 이제 오늘은 원의 방정식 진도를 좀 이제 알아볼 거고 표준형에 대해서 좀 마저 알아볼게요. 이제 가장 먼저 원이 뭔지를 좀 정의를 해볼 건데, 자, 이제 원이라는 거는 이 고정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그 점들을 무수히 이제 많이 이어가서 나오는 집합이 이제 원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을 그려볼 수가 있겠지? 되게 좀 원을 좀 내가 잘 못 그려. 좀 이해를 좀 해주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나 이 점까지의 거리나 뭐 이 점까지의 거리나 다 이제 그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이 원을 내가 좌표평면상에 이렇게 이제 그려주게 되면은 좌표평면상에 이런 식으로 좌표평면상에 그려주게 되면은 이 원의 중심이 있지. 맨 처음에 정점이라고 했잖아. 그 원의 중심을 내가 만약에 A, B라고 두고 그 다음에 그 중심으로부터 어떤 또 다른 점까지의 그 길이를 R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부른다. 이 맨 처음에 정해진 점, 이 정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다른 쪽의 점까지의 이 길이를 반지름이다 라고 이제 부르는 거야. 그러면은 이 원의 방정식을 이제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자, x-a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과 같은 형태로 쓰일 수 있다. 자, 이거 어떻게 쓰는 것이냐면은, 자, 먼저 제곱이 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변은 반지름의 제곱이 오는 자리야. 반지름의 제곱. 그 다음에 우리 여기는 이제 어떻게 써주는 거냐면은, 자, 여기서 a, b면은 이렇게, 자, a는 x좌표야. x좌표를 부호를 바꿔. 마찬가지로 y좌표도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제곱해서 써주시면 되고, 위에는 반지름의 제곱으로 써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에 그 좌표를 부호를 좀 뒤집어서 써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원의 중심이 원점에 놓여 있는 경우, 즉 a와 b가 둘 다 0인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과 같은 형태로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자, 이게 왜 도대체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지는 유도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 이제 만약에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두고 그 다음에 이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어떤 이 p라는 점을 내가 x, y라고 내가 만약에 잡아보게 되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지금 이제 r이라고 부른 거야. 자, 그럼 이 점을 내가 이제 c라고 한번 놔보자. 그러면은 선분 PC라는 것은 이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x-a의 제곱, x끼리 빼준 거, y-b의 제곱, y끼리 빼준 거 에다가 루트로 씌워주시면 되겠는데, 저게 지금 반지름 r과 같기 때문에 양변을 이제 제곱을 해주시게 되면은 좌변은 제곱의 합의 표현이 될 것이고 우변은 반지름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겠다. 그리 어렵지 않은 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바로 한번 좀 풀어보자. 자, 원의 방정식 원의 중심이 a, b일 때는 x-a 전체 제곱, 그 다음에 y-b 전체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이 r제곱이다라는 거야. 외워놔야지. 자, 1번 문제 풀어보면은,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1번은 중심이 원점이라고 했거든. 중심에 내가 해당하는 그 점을 C라고 나누면 원점이니까 0,0으로 놓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중심의 좌표가 0,0이면 우리 이 a, b가 0인 것과 같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저 마이너스 3,4를 지난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 원이 마이너스 3,4를 지나기 때문에 x의 마3, y의 4를 대입해주면 9 플러스 16은 r제곱, 즉 25가 되기 때문에 r은 5가 나올 것이야. 자, 여기서 r은 풀마 5로 나올 수 있지만 우리 반지름, 길이라는 거는 양수로 생각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5로만 이제 생각을 해주고, 따라서 우리 이제 찾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번 문제는 두 점의 좌표가 나와 있는데 a는 1,8, b는 5,10이야. 근데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을 한번 찾아보래. 자, 이게 그 원에서 있잖아, 얘들아. 원에서 지름이 이렇게 있어. 그럼 그 지름의 이 중간 지점, 중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의 중심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두 점을 이은
선분 A, B의 중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중점의 좌표 우리 구하는 공식 알고 계지, 그지? 자, x끼리 더해서 2 나눠 3, y끼리 더해서 2 나눠 9. 자, 따라서 우리 원의 방정식은 중심의 좌표가 3,9이기 때문에 x 좌표 보호 바꿔, y 좌표 보호 바꿔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a를 이 점으로 내가 두게 되면은 지금 A하고 C까지의 거리, 지금 이 길이는 반지름 아니야, 그지? 그럼 이 반지름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A하고 C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X끼리 빼 3 빼기 1에서 2제곱 9에서 8을 빼 1의 제곱해서 1. 그래서 얘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R이 루트 5로 나오겠다. 따라서 우리 최종적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쓰면 돼? X-3의 제곱 플러스 y-9의 제곱은 r제곱 5로 써주시면 되겠다. 알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그 원의 중심이 어떤 좌표축, x축, y축에 있거나 혹은 또 다른 직선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 형태를 확인을 해보자. 자,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그리고 두 점 1,1과 3,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중심의 좌표를 a, b 이렇게 두긴 하겠지만은 x축은 y가 0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의 좌표를 그냥 a, 0이라고 써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라. 일단 원의 방정식 형태를 써보자. x-a의 제곱 플러스 자, 여기 0 넣어주면 0 되겠지? y의 제곱은 r제곱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미지수가 두 개야. A와 R. 자, 그러면은 식 두 개를 우리가 이끌어내줘야지만이 이 A와 R을 알 수 있겠는데 지금 두 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이 원의 방정식에 X, Y에 1,1, 3,1을 대입해주면 성립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1,1을 대입을 해주면 1-A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3,1을 대입해주면은 3-A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R제곱이 나오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식을 잘 연립을 해주시기만 하면은 A와 R을 답할 수가 있어. 자, 내가 이거 연산을 한번 좀 해볼 것인데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한번 좀 이렇게 빼보자. 자, 그럼 1 사라지고 R제곱도 사라질 거니까 우리 위에 거 전개한 식에서 아래 거 전개한 식을 빼주면 되겠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0이다. 이제 요것만 풀어주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도 a제곱이 사라질 것이고 자, 마이너스 2a 플러스 6a 4a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그래서 a 값을 2로 결정을 지을 수 있다. 자, 그럼 a를 이제 구했으면은 이 구한 a 값을 다시 대입해 주시면 자, 2 넣는 거야. 자, 1 플러스 1은 r제곱. 그래서 우리 r제곱이 2다라는 사실도 볼 수 있겠지. 따라서 우리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a가 2였으니까 원의 중심의 x좌표는 2, y좌표는 0이고 반지름의 제곱 2로 써주면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식만 적용해 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좌표축의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이제 한번 알아볼 건데 좌표축에 접하는 건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런 상황이야. 자, 예를 들어서 x축, y축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자, 먼저 x축에 접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지금 원이 있는데 x축에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어떤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냐면은 그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로 놓게 되면은 이 x좌표, y좌표가 의미하는 건 얘들아 있잖아. 이거잖아. 여기가 a고 여기를 이제 b라고 쓰면은 우리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다라는 거 정도는 알겠지? 근데 이게 접할 때는 우리 원의 성질에 의해서 접선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수직이란 말이야. 수직.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사실 이게 지금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가 다 이제 수직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지금 이 길이가 b인데 이 길이도 똑같이 b가 돼야 되겠지. b. 그치?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접하는 점까지의 거리가 b가 돼야 되겠다. 근데 이 길이는 우리 반지름이기도 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이러한 사실을 얻을 수 있어.
원래 원의 방정식은 기본 형태가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이제 만약에 R로 주어져 있었을 때는 이렇게 x-a제곱 플러스 y-b제곱은 r제곱으로 쓸 수 있는데 특수한 상황으로 x축에 접할 때는 이 원의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랑 지금 같단 말이지? 그럼 식을 이제 어떻게 써볼 수가 있게 되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일단 x-a제곱 플러스 y-b제곱은 r제곱으로 쓸 수 있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특수한 상황으로서 어떻게도 써볼 수가 있겠냐면은 이 원의 중심에 무슨 좌표? y좌표가 이제 반지름이랑 같겠다. 그래서 이 b랑 r이랑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b 자리 대신에 r을 이렇게 넣어봐도 되겠지.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세울 때 미지수가 3개인데 미지수를 하나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지. 띠가 사라지니까. 자, 근데 이게 여러 한 것도 있거든, 얘들아. 이게 원이 만약에 x축보다 아래에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있잖아. 아래로 그려볼게. 자, 아래로 그려보자. 아래로 만약에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지금 동일하게 A, B로 한번 좀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자, 얘들아 잘 봐. 지금 이제 위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밑에야. 여기가 A, B라는 거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는 건데 지금 이 길이는 있잖아 얘들아.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인 거 알겠지 얘들아? B는 지금 Y제곱보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B로 써줘야지만이 길이,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B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 반지름이랑도 같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x축보다 밑에 있는 상황에서는 식을 이제 어떻게 써볼 수가 있겠냐면은 원래는 x-a제곱 플러스 y-b제곱은 r제곱으로 쓰겠지만은 지금 이 길이 마이너스 b에 해당하는 부분이 반지름 r이랑 같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b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 r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플러스 r로 바꿔서 써주실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x축에 접할 때는 x축 위에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 조금 부호가 다르게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x축에 접한다 어떤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x축에 접한다 라고 나오면은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아울러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 x축에 접하면 있잖아. x축에 접할 때야 x축에 접할 때는 원의 중심에 y좌표가 반지름이다 라는 얘기인데 여기도 좀 주의해 줄 거. 원의 중심의 y좌표가 지금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 주면 x축에 접할 때는 원의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나 같다라는 식으로 세우실 수 있겠다. 되겠지? 자, 우리가 x축에 접하는 상황을 했으니까 y축에 접하는 상황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똑같이 생각하면 돼. 자, 뭐 y축에 접하는 상황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얘들 이제 마찬가지로 a, b로 한번 나올까? a, b. 자, 그러면은 a, b로 나올 건데 자, 아까 앞에 했던 거는 자, 좀 지우고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은 여기 이제 a고 여기 이제 b란 말이지, 그지? 자, 근데 여기서도 문제점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 자, 어떤 문제점이 이제 발생할 수 있냐면은 자, 일단 길이를 봐. 자, 이 길이가 a이기 때문에 우리 이 반지름에 해당하는 부분도 a가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써볼 수가 있겠냐면은 이제는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다. 자, 원래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인데 a에 해당하는 길이가 반지름 r과 같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a로 바꿔서 써볼 수가 있겠다 얘기지. 따라서 a 자리에 r을 써줄 수가 있겠다. 어떨 때? y축에 접할 때.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있잖아. 이 반대편에 우리 y축 왼쪽에 접하는 상황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 그치? y축 왼쪽에 접할 때. 자, 계속 이제 동일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중심의 좌표를 a, b로 잡으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지금 이 길이가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인 거 알겠지? 음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a가 반지름 r이랑 같기 때문에 뭐가?
마이너스 a가 반지름 r이랑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써주셨어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a 자리에 r을 넣자. 마이너스 a 자리에 r을 이렇게 넣자라는 거야. 그래서 문자가 하나 줄게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또 일반화시키면 y축에 접할 때는 원의 중심에 무슨 좌표? 이번엔 x좌표가 반지름이랑 같다라는 식으로 놓을 수 있겠지. 그치? 그치? 그래서 원의 중심에 x좌표가 반지름이랑 같다. 이렇게 외워놔야 돼. x축에 접한다. 그럼 우리 x, y 둘 중에 하나만 있어. x축에 접한다? 그럼 다른 거. y의 좌표가 원의 중심에 y의 좌표가 반지름이다. y축에 접한다? 그럼 다른 문자. 원의 중심에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라는 식으로 좀 연상해서 기억해도. 자, 근데 만약에 있잖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상황이 또 이제 있을 수가 있거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 자, 얘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면은 x축에 접하기도 하고 y축에 접하기도 하는 상황이 될 거야. 예를 들면은 이러한 상황이 되겠지. 한번 그려볼까? 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여기 a, b니까 a, b인데 지금 이 길이나 이 길이 반지름으로 다 같잖아. 그래서 a는 r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길이 b인데 b는 반지름 r이 돼야 될 거야. 따라서 이 얘기는 a, b, r이 다 이제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실 수가 있게 되냐면은 원래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으로 쓰겠지만은 a, b 자리에 r을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x-r제곱 플러스 y-r제곱은 반지름 r제곱으로 써볼 수가 있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얘는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지금 이게 a, b가 길이가 다 그 a, b라는 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a, b를 바로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지금 이 1사분면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사분면에 접하게 그려진다고 해보자. 다른 사분면에 만약에 접하게 그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은, 자, 지금 여기 a하고 b인데 얘들아 이 길이가 마이너스 a인 거 알겠지? 마이너스 a. 그럼 반지름이 마이너스 a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치? 그리고 이때는 식을 어떻게 바꿔서 써야 되냐면은 이때는 마이너스 a를 r로 써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를 우리 이렇게 r로 써주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3, 4분면, 4, 4분면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 3, 4분면 같은 경우도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3, 4분면이야. 자, 3, 4분면도 확인을 해보자. 여기가 이제 a, b인데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a다라는 거고 여기가 이제 b다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이 3, 4분면에서는 좌표들이 다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반지름, 마이너스 b가 반지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다 마이너스가 붙을 수밖에 없겠다. 따라서 이제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은 마이너스 a 대신에 r, 마이너스 b 대신에 플러스 r 이렇게 써주셔야지만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 4분면의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4, 4분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자, 이제 동일하게 여기도 이제 a, b로 이제 놔주게 되면은 우리 이 길이가 a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지금 이제 b다라는 건데, 자, 반지름이 a랑 동일한데 지금 반지름이 마이너스 b랑 똑같겠지. 반지름이 마이너스 b랑 똑같아. 따라서 이번에는 어떻게 써주어야 되겠냐면은 마이너스 b에다가만 r을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가 반지름이 양수다라는 거를 좀 이용을 해주면 이 x축, y축이 동시에 접할 때 어느 4분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이게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내가 마음대로 써볼게. 자, 얘가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데 몇 사분면 쪽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얘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r, r이겠지? 자, 근데 반지름이라는 건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최종적인 부호가 마이너스 r은 음수, r은 양수. x가 음수인데 y가 양수인 거는 우리 2, 4분면이겠지? 2, 4분면. 그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다. 그럼 역으로
우리 x좌표, y좌표의 부호를 알고 있으면 식을 어떻게 세워줘야 될지도 역으로 해볼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식만 조금 세우실 수만 있으면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야. 자, 그래서 중심이 1사분면이면은 우리 이 원의 방정식으로부터 r,r이라는 원의 중심이 나오게, 2사분면은 마이너스 r, r이 나오게, 3사분면은 마이너스 r, r이 나오게, 4사분면은 r, r이 나오게,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특별히 어느 축에 접할 때에는 이게 지금 식이 좀 달라지게 써볼 수가 있겠는데, 자, 3번 문제.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두 점이 지금 마이너스 1,1, 0,2야. 근데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라고 했거든. 우리 x축에 접한다라고 해주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x축에 접한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 다른 문자. 원의 중심에 y좌표가 절대값을 씌우게 반지름이다 라고 했거든. 그럼 식은 이렇게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원의 중심에 y좌표의 절대값이 보다 반지름 r이랑 같겠다.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주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자, 일단 x-a제곱 플러스 y-b제곱은 r제곱에서 이 원의 중심의 이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라니까.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왜? 우리 이 중심의 좌표가 a, r이니까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마이너스 r일지 플러스 r일지를 결정을 해봐야 돼. 자,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r로 표현이 돼서 원의 중심이 y좌표가 부호가 플러스면은, 얘는 지금 이제 어디 있는 거냐면은 y좌표가 플러스라는 거는 x축보다 위에 있다는 거고, x축보다 위에. 자, 반대로 이제 식이 반대로 나와서 마이너스로 만약에 표현을 했으면은 우리는 y좌표가 음수다라는 게 x축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지금 저 두 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저 두 점을 내가 좌표 평행상에 한번 찍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0,2야. 얘들아,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지금 x축에 접한다라고 했으면 그 방정식을 어떤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어? 방정식을? 자, 이 두 점을 지나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려보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 두 점을 이제 지나게 뭐 이렇게 새롭게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지. 아마 두 개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는 x축보다 지금 위에 있는 상황이잖아. 이 두 점 자체가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상황으로. 이 식을 쓸 때 정확히 x축, y축보다 뭐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따져줘야 돼. 자, x축보다 위니까 내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이 식을 활용해 줄 수 있겠는데, 이 식에다가 이 두 점의 좌표를 대입하자. 자, 먼저 마이너스 1,1을 대입해 주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0,2를 대입해 주게 되면은, 자, a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r의 제곱이 r 제곱이다. 자, 이 식을 우리가 조금 정리해서 연립을 해줘야 돼. 자, 이거 연립이 조금 뭐 어려워 보이지만 이제 해줘야지.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이제 빼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M이 지워지게 되고, 자, 이거 A끼리 먼저 빼볼게. 자,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 여기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거 빼는 거지?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겠다. 그게 이제 0이다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도 지워지는 게 보이지? A제곱, A제곱, R제곱, 마이너스 R제곱. 그럼 다시 쓰면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2R 플러스 4R 플러스 2R.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러면 이 식을 내가 조금만 더 정리를 해주면 A 플러스 R은 몇이냐면은 1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어.
야, 그럼 우리 A 플러스 R이 1이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서 A는 1-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서 이 A 값을 여기다가 다시 대입만 해주시게 되면은 R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R이랑 A를 구해주시기만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자, 여기 써보자. 자,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1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자, 이거 R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정리해보자.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은 R제곱. 그러면은 R제곱이 이제 지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0. 인수분해를 해주면 R은 1, R은 5가 나오겠다. 그러면 아까 A 값은 1-R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R이 1일 때는 0, R이 5일 때는 -4로 나와줘야 될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원의 방정식을 이제 다 구했다. 최종적인 원의 방정식 어떻게 써주면 돼? 원래 이 형태였잖아. 이 형태. 그지? 이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자. 자, 이제 A 값, R 값의 조합은 0, 1, 마사 5이기 때문에 0, 1, 마사 5. 그러니까 AR의 조합이야. 그럼 이제 A를 이제 대입해주면 여기 A하고 R을. 자, AR을 0, 1을 대입하자. 그럼 X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R이 지금 1이기 때문에 1. 이렇게 써보실 수 있고. 자, A의 마이너스 4, R에 5를 대입해주면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5의 제곱은 r제곱이 25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해 보실 수가 있겠다 이 얘기지, 그치?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다. 왜냐면 조금 식이 좀 복잡한데 우리가 여기서 x축보다 위인지 아래인지를 따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립하는 게 조금 복잡하지만 잘 계산을 해주다 보면은 인수분해가 가능해서 a와 r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X축, Y축에 이번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알아보자. 이게 X축, Y축이 동시에 접할 때는 있잖아. X축을 뛰어넘을 수 없고 Y축을 뛰어넘을 수가 없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있잖아.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반드시 어느 한 사분면에만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1사분면에만 있던가 아니 2사분면에만 있던가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지금 문제 상황을 보면 점 1,1을 지나고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거지. 1,2는 우리 1사분면 쪽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1,2라는 것은 1사분면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 1사분면에 대한 원의 방정식을 세워줘야 되겠다. 1사분면에서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두면은 원의 중심의 좌표들이 다 반지름이랑 같기 때문에 바로 식을 어떻게 세우실 수 있냐면은 1사분면일 때는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제곱으로 놓을 수 있겠다. 자, 근데 x가 1일 때 y가 2여야 되겠지. 1,1을 지나니까. 그래서 x에 1 넣고 y에 1을 넣어보자. 자, 그 다음에 정리해주면 되겠지, 이제. 자,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는 r제곱이다. 자, 여기서 지워지는 거 r제곱 지워주고, 자, 남는 거. 자,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0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r을 구해보면 r은 1, r은 5다라는 거야. 자, 따라서 우리 원의 방정식을 이제 다시 쓰면 되겠는데, 따라서 안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 그리고 안에다가 5를 대입해주면 x-5의 제곱 플러스 y-5의 제곱은 5의 제곱 25로 쓸 수 있겠다. 각각의 원의 방정식에서 그 중심의 좌표를 찾으려면은 1,1, 5,5로 써보면 되겠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원의 방정식에 지금까지 표준형을 맞고 이제 일반형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일반형은 어떤 형태냐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준형을 전개를 한번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 자, r제곱을 내가 왼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이제 써볼 것인데, 자, 이렇게 전개를 해본 결과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y제곱의 개수도 1이지.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x가 지금 존재하잖아. 1차항이 존재하잖아. 그래서 1차항을 내가 그냥 뭐라고 할 거냐면은, 자, 그냥 이렇게 한 문자로 퉁칠게. 마찬가지로 y에 대한 1차항도 그냥 한 문자로 이렇게 퉁칠게. 그 다음에 x와 y가 아닌 이 자잘자잘한 것들 있잖아.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요거는 그냥 한 문자로 그냥 c로 내가 퉁쳐서 쓸게. 자, 그럼 우리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어떤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거 원의 방정식이구나.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1이면서 그리고 xy의 개수도 뭔가 존재하면은 얘가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 표준형이 사실 굉장히 좋아. 왜냐하면은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게 전개가 돼버리면은 있잖아. 우리 이 식에서 표준형 아니지? 이 식에서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바로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식을 좀 가공해서 다시 이렇게 완전 제곱의 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만들어주냐면은, 우리 2차 함수 완전 제곱꼴 만드는 거 그냥 똑같이 하면 되거든. 자, 얘네 둘이 한번 해보면 x제곱 플러스 ax. 자, 여기서 x의 개수의 절반에 제곱을 더하고 빼줘야 되겠지.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y제곱 플러스 by고, 그 다음에 이 y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마찬가지로 더하고 빼줘야 될 거야. y의 개수 2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c는 0이라고 써주게 되면은, 자, 이 상태에서 이 앞에 3개, 그리고 여기 y에 대한 것도 3개가 있으니까 이제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그 다음에 이 뒤에부터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형태로 쓸 수 있겠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언급이 안 된 것들, 요 3개는, 아, 요게 아니지. 요거지, 요거. 이렇게. 요 3개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우변으로 옮겨주자. 그래서 4분의 a제곱 플러스 4분의 b제곱 플러스 c 형태로 놓을 수 있다. 마이너스 c 형태로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식을 사실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완전 제곱만 만들 수 있으면 돼. 알겠지? 완전 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는 걸 좀 보여준 거야. 자, 그래서 이거 뭐 공식을 뭐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바꿀 수만 있으면 돼. 자,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자. 지금 만약에 있잖아, 두 원을 내가 만약에 그려놨어. 자, 한 원을 이렇게 해놓고 다른 한 원을, 이거 원같이 같다. 원 같아. 자, 어떤 한 원을 이렇게 내가 그어주고 다른 한 원을 내가 이렇게 그어줄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이 지금 여기 있는데,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뭐 이렇게 된 거 또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뭐 뒷딱 큰 거, 뭐 이렇게 된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이렇게 된 것도. 그지? 야, 이거 진짜 원이 아니다. 없었던 일로 하자. 자, 그래서 뒷딱 큰 원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 자, 적당히 크게 할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지? 자,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원의 방정식은 있잖아, 무수히 많을 거야. 이 두 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을 건데, 그 원의 방정식,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이제 어떻게 찾아주는가? 우리 직선의 방정식 단어를 때 했던 거랑 똑같거든? 만약에 한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는형으로 표현이 되고, 다른 한 원의 방정식도 이제 마찬가지로 는 0의 형태로 표현이 돼버리게 되면은, 우리 이 두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여기다가 한 원의 방정식을 쓰고 다른 원의 방정식에 k 붙이는 거야. k.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할 때도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지?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그래서 얘가 이제 뭐다? 는 0이다. 이렇게 이제 써준다 이 얘기야.
자, 근데 여기서 이 K 값에 대한 조건이 또 있거든. 자, 여기서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있잖아. 어떻게 되냐면은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 마이너스 1이야. 이 X제곱이랑 Y제곱 지워지는 거 보이지? 이렇게. 그럼 뭐만 남냐면은 X에 대한 1차항, Y에 대한 1차항, 상수항만 남아. 얘들아, 이 형태들 있잖아. 우리 제곱이어야지만 원의 방정식인데 제곱이 다 사라졌잖아.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야. 왜냐면 직선의 방정식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1차로 표현이 되는 게 직선의 방정식인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형태로 표현이 되겠다 이거고. 근데 만약에 있잖아 K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 제곱이 지워지지 않겠지. 제곱이 안 지워진다라는 것은 결국 원의 방정식 형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위에 거는 이제 직선의 형태, 밑에 거는 원으로 나뉘겠다. 그래서 이 K를 마이너스 1일 때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로 좀 구분해서 신경 써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이 왜 표현이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건데, 이것도 한번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읽어보고 넘어가면 되겠고. 자, 이제 문제를 보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보자. 자, 지금 방정식이 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인데 이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해주라고 했다. 아니 이거 제곱 있고 1차항도 뭐 있고 하니까 당연히 원의 방정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따져야 될 조건이 있는데 먼저 우리 이렇게 표현이 된 형태를 우리 일반형이라고 해서 밖으로 해진 거. 근데 이거를 표준형으로 좀 이제 바꿔주셔요. 표준형으로. 표준형. 자, 그럼 내가 바꿔볼게. 자, 먼저 x제곱 플러스 kx. x끼리 썼어. 자, 절반의 제곱. 2분의 k에 제곱을 더하고 빼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자. 그 다음에 이제 y제곱 마이너스 2y. 절반의 제곱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3은 이제 0이라고 쓸 건데 우리가 앞에 3개씩 이렇게 묶어서 계산해주면은 자 x 플러스 2분의 k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고 남는 것들은 다 우변으로 넘겨. 그러면 4분의 k 제곱. 자 숫자 계산하면 플러스 2인데 넘겨서 마이너스 1을 쓰자. 근데 우리 원의 방정식은 이 뒷부분이 반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조건을 여기서 써먹어줘야 돼. 아 그러면은 뒷부분은 반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수여야 하므로 우리가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을 넘기고 4를 곱해주면 k제곱이 8보다 크다 나올 거야. 우리 이거 2차 부동식 푸는 거 알지? 자 2차식이 더 크면 큰 작자 날개범위 큰 것보다 더 크고 그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썼던 거 기억나지? 이렇게 써주시는 게 최종 답이 되겠다 이거야. 자 이번엔 원점과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확인을 해볼 것인데 자 지금 원점은 0,0이고 그 다음에 P라는 점은 지금 뭐냐면은 0,1이다 나오게 있고 그 다음에 Q라는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자, 얘들 이제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일반형의 형태로 좀 써줘야 되거든. 그럼 일반형을 일단 써야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x의 개수 그냥 a로 퉁치고 y의 개수 그냥 b로 퉁치고 상수항도 c로 퉁칠 거야. 여기에 x, y 자리에 이 세 점의 좌표를 대입해 주기만 해서 연립해주면 끝나거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0,0부터 대입해볼게. 0,0 대입하면은 다 0 되는데 C는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P라는 점 0,1을 또 대입해볼 건데 자 X는 이제 0이고 Y에다 1로 주면 1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C가 지금 0이니까 이렇게 써보실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 B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Q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대입해주면 X에 마이너스 2 넣어 Y에 마이너스 5 넣어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2 넣어.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y인데 y에 마이너스 5를 넣으면은 플러스 5. c는 0이니까 냅두고 이렇게 써보실 수가 있겠다. 그럼 여기서 내가 얘를 바로 정리해서 a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은 a가 아마 17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식이 굉장히 좀 큰데 17이 나올 것 같은데 맞네. 자, 그러면은 이 a, b, c를 구했으니까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7x 마이너스 y는 0이다 라는 식으로 일반의 형태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또 한번 확인해 보자. 지금 두 원의 교점과 점 1,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라라고 되어 있어. 지금 두 원이라는 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다른 한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이야. 근데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1,1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거든.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얘들아, 두 원의 방정식 중 어느 한 원의 방정식을 일단 그대로 써. 뭘 쓰든 상관없어. 일단 그대로 써.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돼. 자, 그 다음에 다른 쪽에도 똑같이 쓰는데 여기는 K를 좀 붙여서 써줘야 된다. K를 붙여서 쓰자. 자,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 이제 만들어질 건데 이 새로운 원의 방정식은 1,1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x에 1, y에 1을 이제 넣어주게 되면은 1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2 마이너스 6 플러스 k x, y에 1, 2 넣을 거야. 1 플러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이걸 이제 풀어보게 되면은 자, k부터 써보자. 얘가 지금 2k가 되고 여기 숫자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몇이야? 10 6인가?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k는 마 3이다 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 최종적인 원의 방정식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여기 k 자리에다가 있잖아. 마 3만 넣어주면 되거든. 그러면은 이거를 좀 정리를 해주신 게 진짜 답이 될 건데 정리하는 과정을 봐봐. 자,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5x 플러스 3x 8x y 플러스 3y 4y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6은 0으로 되어 있어.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으로 써준 게 최종 답이 되겠다 이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정리까지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다뤄보자. 지금은 원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알아봤고 이제는 그 교점을 지나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보는 거야. 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두 원이 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근데 우변에 4를 넘겨서 마이너스 4로 써줄게.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자, 얘도 넘겨서 마이너스 9는 0이라고 써줄게. 이렇게 두 원의 방정식을 내가 이제 능력으로 표현했는데 1번 문제는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얘는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썼지. 자, 먼저 한 원의 방정식을 써. 그냥 뭐 아무거나 먼저 쓰면 돼. 자, 이 길다란 거 먼저 한번 써보자.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뒤에는 다른 원의 방정식을 써주시기는 하는데 이 원래 k였는데 직선의 방정식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1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풀어준 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다. 자, 그럼 제곱제곱이 지워지니까 우리 남은 식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9 플러스 4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이제 써주는 게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인데 얘들아, 2번 문제들 있잖아.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다라는 거거든. 저게 뭐 하는 거냐면은 지금 두 원이 이렇게 있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가 이렇게 크게 있다라고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은 두 원의 교점을 재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지금 두 원을 공통으로 자르는 현이 지금 이 부분이거든. 이 부분. 여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길이를 구하라라는 얘기예요. 자,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었던 직선의 방정식의 내용을 좀 끌어와야 되거든. 자,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끌어오냐? 지금 어떤 한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방금 전에 구한 이 주황색 위에서 구했잖아.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는 거야.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그랬을 때 그 공식을 적용해주면은 이 길이가 나오겠는데 점과 직선까지 거리. 지금 이 현에 내린 수직 이등분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타고라스 삼각형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다 얘기야. 피타고라스 삼각형. 자, 그럼 피타고라스 삼각형 만들면 어떻게 해주냐? 지금 이 빗변에 해당하는 게 반지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게 D로 이제 놔주면 우리 삼각형의 세면에서 나머지 두 개만 알아도 다른 하나 알 수가 있겠지,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를 이제 구해줄 수 있으면 이 길이도 지금 결국 합동 똑같기 때문에 두 배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 얘기야. 자, 얘 이제 어떻게 해주냐? 이 원의 중심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원의 중심을 어느 것으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근데 조금 확실하게 보이는 거 여기 원의 중심이 0,0이고 그리고 아까 는 4여서 반지름이 2잖아. 얘네 둘을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볼게. 얘네 둘을 가지고. 자, 요걸 좀 확대해서 한번 그림을 좀 보도록 하자. 확대해서.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자. 이렇게.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이 부분. 그리고 원의 중심이 지금 여기인데, 지금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0,0이야. 그리고 반지름이 2인데, 자,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이 거리, D를 한번 좀 구해보자, D. 자, D는 이제 우리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는 것이지. 자, 그럼 그 공식을 써보면 어떻게 돼? 자, 여기다 써볼까? 자, D는 자, XY 개수의 제곱. 자, 루트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0,0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5만 나온다, 마이너스 5. 자, 분모가 루트 25, 5이기 때문에 5분의 5, 1. 따라서 우리 이 뒷값을 1로 볼 수 있고, 반지름이 지금 2잖아. 그러면은 이 다른 한쪽, 특수각이기도 하네. 이 다른 한쪽은 루트 3이 되겠다. 따라서 우리 이 길이가 루트 3인데, 지금 현에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현에 수직 2등분으로 지금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직 2등분. 다른 쪽도 길이가 루트 3이더라 이 얘기야. 따라서 공통연의 길이는 2루트 3으로 써주시면 되겠다. 알겠지?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9번 문제인데, 자, 9번 문제, 10번 문제까지 있어. 근데 이 두 문제가 조금 어려운 편이야. 잘 들어야 돼. 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건데, 그 자취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 자, 이 자취의 방정식 푸는 방법을 익혀놔야 돼. 자, 보자. 점 C가 원 위를 움직일 때 있잖아. 두 점 A, B에 대해서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뭔가라고 했어.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자, 지금 여기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다라는 이제 원의 방정식이고 원의 중심 0,0 반지름 지금 3인 상황이야. 근데 이 원 위에 어떤 점 C가 있어. 여기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두 점 A, B가 있는데 A는 지금 4, 마이너스 1이다. 4, 마이너스 1. 대충 요 정도로 나오자. 요 정도. 그 다음에 B는 2, 5인데 B는 한 요 정도로 한번 좀 나오자. 요 정도. 그러면은 결국에 있잖아. 이 세 점을 자 이거 조금만 여기다 해볼까? 조금 너무 안 보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로 할게요. 대충 요 정도로. 여기는 이제 2,5다. 그러면은 이 세 점을 이제 이었을 때 A, B, C 세 점을 이제 이어줬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 삼각형에 무게중심이 이제 있을 거 아니야, 무게중심이. 이렇게 중점끼리 이제 연결해주면은 무게중심이 있겠는데, 지금 이 C라는 점은 원을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삼각형이 매번 다르게 만들어져서 이 무게중심도 뭔가 좌표가 달라지겠지, 매번. 그럼 무게중심은 매번 달라지겠는데, 이 점 P가 움직임에 따라서, 점 P가 원 위를 따라감에 따라서 이 무게중심도 뭔가 바뀔 거야. 그럼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되는 그 부분을 점을 내가 이어보게 되면은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겠는데, 그 도형의 식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걸 구해주라는 거거든.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푸는 방법만 익혀두면은 절대 어려울 게 없다. 자, 먼저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줘야 되는데, 자,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기 전에 우리 이 A, B는 점의 좌표를 알지만 이 원 위에 C라는 점은 점의 좌표를 A, B라고 나누자. 그러면은 A, B, C의 모든 세 점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저 무게중심 G라고 놔주면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 이거 세 개 다 더해준 거지? 2 플러스 A 플러스 4. Y 좌표도 이제 더해주게 되면 3분의 5 플러스 B 마이너스 2. 좀만 더 정리해서 이제 써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3분의 A 플러스 6 3분의 B 플러스 3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에 있는 이 C라는 점은 있잖아. A, B가 이 원의 방정식을 성립하는 원의 방정식에 넣어도 되는 점이기 때문에 A, B를 이 식에다 대입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9라고 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면 되냐면은 이 무게중심 G의 좌표를 있잖아. X. 이 좌표를 내가 Y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X는 3분의, 자, 여기로 해자. 여기 X, 여기 Y. 3분의 A 플러스 6이고, 그리고 Y 좌표는 3분의 B 플러스 3인데, 우리가 이 두 식을 A는 B는 으로 정리해 줘야 돼. 자, A는 으로 정리해 주려면은 양변에 3을 곱해서 6을 넘기면 돼. 3x 마이너스 6. 마찬가지로 3을 곱해서 플러스 3을 넘겨주면 돼. 그럼 여기에서 구한 A, B 값을 우리 아까 썼었던 여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9에다가 대입하자. 자, 3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3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인데 있잖아. 이거 얘들아 계산을 이렇게 볼 수 있다. 여기서 3을 끄집어내게 되면은 3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9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3의 제곱을 미리 계산해주면은 9잖아. 9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9에 y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본다. 따라서 양면을 이제 9로 다 나눠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다. 따라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9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새로운 원의 방정식의 이 x, y는 이 무게중심의 각각의 x좌표, y좌표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 2,1이라는 원의 중심이 나오고 반지름이 3이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이 무게중심이 지금 이 원 위에 C라는 점이 움직임에 따라서 무게중심도 점이 이동하게 되겠는데, 그 이동하게 된 것을 내가 이어와서 도형으로 확인해 보게 된 결과 이러한 원의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 이거야. 즉 원이 움직이면은 이 무게중심도 이러한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면서 움직인다 이 얘기지. 얘도 이제 뭐 2,1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9인 원의 방정식이 형성이 된다. 얘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림을 그려진다라는 거겠지. 대충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길이의 비가 주어진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인데 자, 이 자취의 방정식 내용을 우리 잘 정리해줘야 돼. 알겠지? 자, 두 점 A, B에 대해서 선분 A, P 대 BP는 3대 1을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 자, P라는 점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잡은 거고, A는 지금 마이너스 3,0이고 B는 지금 1,0이거든. 그랬을 때 저 AP 대 BP는 3대 1을 만족하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 선분 AP 두 점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선분 AP를 표현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해보자. 선분 AP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x 길이 뺀 x 플러스 3의 제곱 y 길이 뺀 y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거. 그 다음에 BP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실시해보자. 자 x 길이 뺀 거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길이 뺀 거 y 제곱. 얘가 이제 3대 1이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의 제곱이 가능하거든.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때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양변 제곱해서 9대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자 외항부터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자 9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9 y 제곱이다. 이제 요식만 좀 전개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정리하는 거 내가 여기 위에다가 써볼게. 이렇게 자 좌변 전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플러스 y제곱은 자 9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9 플러스 9y제곱이다. 자 우리 이 식을 내가 한쪽으로 더 넘겨서 정리해보자. 우변으로 넘겨주게 되면 8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8y제곱이 되고 9는 여기서 사라지게 되겠다. 그래서 양면을 이제 8로 나눠주게 된 결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y제곱은 0이다라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겠다 이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원의 방정식 단원 내용의 진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